안녕하세요, CPT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니까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집에 있는 무선 마이크를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을까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녹음을 해서 올려봅니다. 어차피 이거 영상 조회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부담 없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녹음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그림을 그리는 소리만 계속 이렇게 현장으로 들려주려고 하면, 이거 보세요. 이 그림 그리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지금 63빌딩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 이 현장을 살리려면. 그래서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빨리 감을지 녹음을 뺄지 일단 해볼게요. 제가 왜 63빌딩을 그리고 있냐면, 63빌딩이라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인데, 제가 여기서 상어를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거, 상어. 어릴 때 조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스바라고 아이스크림도 있었거든요. 거기 껍데기에 상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거 껍데기 보면서 상어 따라 그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상어를 왜 좋아했을까? 상어가 종교가 많거든요. 잘생긴 잘 빠진 상어도 있고, 되게 희한하게 망치처럼 얼굴이 돼 있는 귀상어라는 것도 있고, 그 상어가 이 유선형의 몸뚱아리가 얘네의 시그니처인데, 얼핏 보면 이 머리 쪽이 뭉툭해가지고 덩치도 커가지고 고래처럼 보이는 상어도 있어요. 그걸 고래상어라 그래요. 아니, 상어한테 고래 비슷하다고 고래상어로 가면 어떡해. 아무튼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이란 게 있었는데, 거기 막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막 녹화도 해놨다가 다시 보고, 막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보고, 집에 하나씩 있었죠. 네. 저도 이 조상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 공교롭게도 우리 집에 그 비디오 그 플레이어를 사면서 그러면 가끔씩 껴줬거든요, 비디오를. 거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비디오가 한 2개 서비스로 같이 왔어요. 그거 처음에 집에서 샀을 때. 전 시리즈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의 취향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중요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취향의 어떤 기원이 되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단지 우연이었다, 그러니 취향의 우열이란 건 더욱더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비디오 2개 중에 하나는 피라미드 어쩌고 그런 거였고,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야 문명 아니면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 확실하게 기억하는 나머지 하나는 상어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제가 그래서 상어에 꽂혔습니다. 상어가 동물 중엔 제일 잘생긴 것 같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포와 매혹은 한 끗 차이다. 물에 빠지는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섭고, 근데 거기서 바다의 포식자인 상어를 만나면 제일 무서울 것 같고, 어릴 때. 근데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근데 너무 멋있게 생겼다. 그래서 계속 상어를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섭다고 생각도 하는데 그리면서 이 무서움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무슨 어릴 때는 무슨 미술대회 같은 거 나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거기 가가지고 막 잠수부가 상어랑 싸우는 막 이런 걸 그렸어요. 그래서 막 잠수부가 막 작살 던져가지고 막 상어 피 푹 치려고 막 상어 받긴 했는데 막 바다에 피가 번지고 막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 받은 애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상어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어가 포악하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이빨이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얘가 이빨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매일 빠진대요. 매일 빠지고 새로운 이빨이 나고 막 그런데, 그리고 애가 좀 이게 턱을 이렇게 벌리면 뭐 이렇게 거의 턱뼈가 빠질 것처럼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자기가 공격하는 사냥물이 막 몸부림치면서 반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자기의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요. 그 눈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다치려고 눈꺼풀이 아래에서 위로 탁 올라가거든요. 뚜껑처럼. 신기하죠. 근데 눈을 보면 동그래요. 완전 무슨. 그래서 가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언밸런스한데, 한번 상어를 그려보시면 눈을 이렇게 날카롭게 찢어진 눈으로 그려놓으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어요. 눈은 동그래요. 아무튼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저는 집이 지방인데 63빌딩에 수족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어를 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모부랑 같이 저 방학 때 서울 올라왔다고 수족관에 데려갔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족관 문 닫을 때까지 그 상어 계속 보다 가겠다고 앉아 있었답니다. 아무튼 뭐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낙서를 끄지게 봤는데, 지금까지도 상어를 왜 좋아하는지 누가 물어보면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어가 그 디자인이 옛날 그대로랍니다. 몇만 년 됐겠죠. 동물들이 진화를 하고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종은 멸종을 맞이하고 이렇게 왔을 텐데, 뭐 그때 당시도 상어 비슷한 뭐 동물이 있었는데 개나 지금 상어나 비교해보면 거의 같다. 크기만 좀 줄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디자인이었다. 그러고 보면 상어가 되게 심플하게 생겼거든요. 물론 다른 물고기도 비슷하지만 그 다른 물고기를 정면으로 보면 납작하잖아요. 얘는 근데 뭔가 통통해. 볼륨감이 적당하고 이렇게 지느러미도 날개처럼 옆으로 촥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생겼던, 지금도 똑같이 생긴 이 상어라는 걸 생각하면, 얘도 더 오버하자면 뭔가 그 세월이 느껴지고.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초딩 때가 생각난다는 거죠. 저희 초딩 때가 순수하게 상어 눈가리가 동그랗구나 이러면서 놀랐던 저의 어린 시절이 소환이 돼서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디자인이 훌륭해가지고 또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고양인데요. 오래전부터 저를 알던 친구들은 아마 놀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하여튼 영상 찍고 영화 만들고 이런 학교를 다니고 동아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친구가 옛날 그 16mm 필름 카메라로 진짜 막 옛날 흑백 영화 찍고 이랬던 카메라, 그걸로 영화를 하나 찍겠다고 막 그러면서 고양이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쁜 고양이, 심지어 오드아이였어. 하얀색 고양이를 어떻게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영화를 찍겠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걔가 우리를 엄청 고생시켰거든요. 말 안 듣고 조금만 틈 있으면 도망쳐가지고 동네 방네 찾으러 돌아다니고. 하여튼 근데 걔를 관리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고양이랑 같이 몇 날 며칠 지냈는데 얘가 밤새 울고 막 사포 같은 혀로 얼굴을 팍 핥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고양이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우리 고양이는 뭔가 정을 줘도 이게 티가 안 나. 이게 지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한 매력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보고 있으면 또 귀엽고 이쁘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고양이가 좋더라고. 그 고양이가 뭔가 잘생겼어.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 표범, 뭐 제규어, 호랑이, 고양이, 뭐 보브캣, 퓨마 얘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사실. 길쭉하게 늘려놓거나 조금 짜부시켜놓거나 아니면 막 그 동네에서 이제 잘 먹고 잘 큰 길고양이들 보면 막 엄청 비대해가지고 뒤로 살을 찌긴 했지만 얘네도 내가 이제 약간 기분 나쁜 얼굴로 이렇게 째려보면은 누워있다가 지갈길 싹 갈 때 굉장히 한 번씩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야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또 야 저거는 길바닥에 던져져 있던 식빵이 퓨마처럼 보이네?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원형에 가까운 것 같다. 물론 상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린 이 고양이가 한쪽 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짝귀라고. 제가 우리 집이 지하철 종점 근처거든요. 밤에 지하철 종점에 누굴 마중 나갔다가 얘가 그 차 본네트 위에 올라와 있는 거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때는 엄청 조그맸거든요. 근데 막 귀여워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걸 즐기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포즈도 취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차 주인이자 제가 마중 가서 기다리고 있던 어떤 친구가 올 때까지 이렇게 차 본네트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유히 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길고양이였죠. 근데 되게 조그맸어요. 근데 보니까 한쪽 귀가 살짝 잘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귀가 짝귀구나. 나중에 보면 알아보겠다 싶었는데 그게 3년 전이에요. 요즘도 계속 봅니다.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걔를 보는 놀이터 옆 골목이 있었는데 한때 제가 우울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일도 안 풀리고 한 때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랑 보도블록을 다 갈아엎는다고 공사를 한 몇 주를 했어요. 그동안 당연히 고양이들이 안 보였죠. 보도블록 싹 갈고 놀이터도 새 걸로 싹 바꿔놨는데 그 뒤로 한 2주를 제가 얘를 못 봤어요. 이 고양이를. 근데 다행히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보도블록에 적응을 했는지 거기서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식빵을 굽고 있더라고요. 제가 걔를 다시 보고 혼자 되게 청승맞게 막 혼자 울컥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오며 가면서 그냥 오늘도 저기 있네 라고 생각하고 보는 이 고양이가 나한테 되게 뭔가 큰 의미를 주고 있었구나. 이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어거지지만 그 상어의 그 몇만 년 된 변치 않은 디자인에서 오는 어떤 위안?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안 변하는구나. 똑같구나. 우리 동네 저 귀한 짜부러진 저 고양이가 오늘도 여기 나와 있구나. 약간 그 변함없는 어떤 성질?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위안을 받는 거 아닐까. 이상하게 그래서 요즘에 고양이를 좀 좋아하게 됐다. 이런 그게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그리고 내가 유한하고 나는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영원 불멸할 것 같은 거 계속 변치 않고 유지되는 거 이런 거에 끌리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변했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얘는 그대로네. 우리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니까 언젠가 사라지니까 이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개소리를 진지하게 길게 하려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끝.